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얘기는 소송,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하다 보면, 제가 회사를 20년 하다 보면 송사, 소송에 관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회사도 소송에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도 상표와 관련된, IP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는 채권 재무관계에 관련된 소송 또는 개인적인 송사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분명히 리스크일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뜨면 바로 팝업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관련된 채권 채무의 위험, 즉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약 400만 건, 즉 1년에 100만 건의 민사소송이 있다면 여기에 70% 정도 이상이 나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충분한 또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고나 피고 당사자 한 사람만 변호사를 선임한 숫자도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나홀로 소송이 80% 이상이 소액 사건에서는 넘는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은 약 반 정도가 나홀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보통 3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1심에 300, 또 보통은 500만 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 보수 수료까지 보탠다면 1심에서 끝나는 소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1심에서 끝나는 것은 소액 3천만 원 미만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도 소송과 관련돼서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3심까지 하면 300만 원이면 보통 900만 원 이상 들고요. 여기에 인지대나 또는 교통여비까지 합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기간은 보통 2년 이상 3심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네이버에 물어봐. 웬만한 소송 관련된 지식, 법률 지식은 네이버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다. 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한 사장님들이 소송과 관련돼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20년 이상 회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소송이 100개는 넘을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보통 하나에서 3개 이상, 평균 2개 정도 있다고 하면요. 월로 나누면 보통 3달이나 4달에 한 건 정도의 소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방어를 잘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돼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과 의사처럼 꼭 상처난 부위를 잘 오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예과 의사처럼 전체를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부분만, 고쳐야 할 부분만 딱 찍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면이 많이 접목되는 것이 소송일 것입니다. 소송을 두려워하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은 가급적이면 직접 해보자는 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끝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는 1심에 많이 치중돼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료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겠지만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판사 앞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앞으로의 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될 건데요. 물론 소가, 즉 소송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인생도 혼자 살듯이 소송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 중개사무실만 해도 수수료 받고 소송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된 지식을 좀 더 쌓기 위해서는 경험만한 선생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직접 법전을 가지고, 또는 책을 사서 읽어보고 답변서를 써보고, 또 네이버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 그 노하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소송이 붙으면 무조건 겁내지 말고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저항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또는 거래처와 관련된, 또는 집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또는 거친 물결을 헤치고 돛단배가 인생의 항로를 가듯이 비바람이 쳐도 앞으로 가야 되고, 또 역풍을 맞으면 쉬었다 가야 되고, 순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면에서는 꼭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우리나라 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또는 회사를 하면서 본인 사건을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가급적 혼자 하는 것이 좋다. 또 정보가 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가 직원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회유하거나 포섭을 통해서 다른 정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받고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친한 가족 중에 하나가 적대시 되어서 자료를 빼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이 가까운 사람과의 소송일 것입니다. 그래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코 중요한 서류나 중요한 내용은 공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좋은 것은 나만이 꼭 그 비밀을 가지고, 또는 나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워야지, 모든 정보를 오픈해 놓으면 상대방의 칼을 맞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사건에서도 멀린다 게이츠가, 아내가 대부분의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서는 주로 가족이 가장 어려운 상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이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은
가까운 직원이었거나 가까운 척하는 직원이나 가까이 다가오는 거래처에서 사고가 터지는 기가 일수입니다. 본인 관리를 잘해야만 소송에서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차라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